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집을 샀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드디어 제 집 마련에 성공을 했는데 그 과정이 진짜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뉴저지에서 또 캘리포니아에서 이 동네 저 동네 전전하면서 인생 난이도가 급상승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집 구하는데 현실이에요. 미국에서 집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똑같이 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 경험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일단 제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처음에 뉴저지에서 살았어요. 뉴저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날씨가 진짜 살기 빡세요. 왜냐면 여름에는 정말 습하면서 덥고 겨울엔 뼈가 시릴 정도로 추워요. 근데 이런 뉴저지의 장점이 뭐냐면 맨하튼이 코앞에 있어요. 저는 그때 약간 맨하탄 뽕에 치여 있었습니다. 맨하탄 뷰, 맨하탄 접근성, 맨하튼. 그러다가 제대로 당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예요. 제가 살았던 곳이 뉴저지 엣지워러 시티플레이스 맞은편 콘도였어요. 여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허드슨강 건너면 바로 맨하튼이에요. 뷰가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딱 보이면서 그때 저는 나 진짜 맨하탄 뷰 없으면 못 살아 좀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엣지워러 일대는 플러드 해저드 구역이에요. 즉 홍수 취약 지역입니다. 미국이 의외로 배수가 안 되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반이 낮거나 옛날에 지어진 도시라서 하수 시스템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엣지워러가 딱 그랬습니다. 저희 집이 두 블록 위가 트레이더스 조가 있었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트레이더스 조에서 우리 집까지 물이 잠겼어요. 집에 못 갑니다, 진짜로. 차가 물에 잠기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날은 회사에서 다들 조기 퇴근을 했어요. 오늘 비 많이 온대. 오늘 집 일찍 간다. 아싸.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퇴근 시간을 날씨로 정한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출근길에 차가 물에 잠겨서 차 엔진을 갈아야 했던 동료들도 있었고, 자차 보험을 안 들어서 엔진 가는데 만불 이상 깨진 동료분들도 있었습니다. 실화예요, 실화. 심지어 새 차였는데. 그리고 이런 플러드 해저드 구역은 집 보험에서 홍수로 피해를 안 커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홈 인슈런스에 플러드 인슈런스를 따로 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비싸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맨하탄 뷰 좋다고 또 알아본 곳이 있었거든요. 웨스트 뉴욕. 맨하탄 뷰 하면은 진짜 끝판왕이에요.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였어요. 플러드 구역. 실제로 집 여러 군데 보면서 알아봤는데 그냥 접었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를 드리자면 집 알아보실 때 진로우나 구글 맵에서 플러드 존을 꼭 확인하세요. 지도에 바로 나오거든요. 맨하탄 뷰 집들이 강변에 많은데 홍수 취약 지역이에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요. 진짜 이건 저도 웃겨요. 다음에 살았던 곳이 뉴저지 레오니아예요. 레오니아는 백인 동네, 미국 집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마당 있는 2층짜리 집들, 이쁜 정원, 동네 분위기 조용하고 예쁜 꽃들 막 가득하고. 그리고 레오니아의 진짜 장점이 뭐냐면 이런 이쁜 동네인데도 맨하튼에 굉장히 가까워요. 테너플라이트처럼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첼시로 차로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동네 초입에는 바로 맨하튼 가는 버스도 있어요. 저도 첫눈에 반했어요. 와, 진짜 여기가 내가 앞으로 살 집이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레오니아 집들 진짜 좀 오래됐어요. 좀 젊은 집들이 저랑 동갑이고 대부분은 6.25 전쟁 때 지어진 집들이에요. 심한 건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집들도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했다가 해도 실제로 들어가 보면 배수가 안 된다거나 지붕이 사갔다거나 걸을 때마다 우드 바닥이 삐걱삐걱 거린다거나 숨겨진 문제들이 장난 아니에요. 외관은 리모델링을 해서 이쁘게 생겼는데 뼈대가 진짜 오래된 거예요. 미국집 인스펙션을 해도 제대로 이런 문제가 잘 드러나진 않는가 봐요. 이런 거 수리하라고 알아보면은 10만 불 견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파트가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준비되셨나요? 정원이 너무 예뻤어요. 꿈의 정원이었어요. 미국 집 사면 예쁜 정원에서 커피 마시는 거 이런 거 상상하잖아요. 근데 레오니아에 뭐가 많은지 아세요? 사슴이요. 사슴이 동네 막 돌아다녀요. 처음에 신기하고 귀여웠어요. 막 비디오로도 찍고 야생동물이 우리 집 마당에. 근데 이 사슴이 정원에 와서 꽃을 다 뜯어먹어요. 공들여서 심어놓은 꽃들을. 그리고 사슴이 꽃만 먹고 가는 게 아니에요. 똥을 싸질러 놓고 가요. 진짜 너무 디스커스팅하죠. 저 정원 예쁘다고 그렇게 설레었었는데 매일 아침 정원에 나가면 사슴 똥 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꿈의 정원에서 사슴 화장실이 된 거죠. 여기서 두 번째 팁. 오래된 집은 리모델링을 했어도 반드시 인스펙션을 받으세요. 배수, 지붕, 바닥, 전기 배선까지 다 확인하세요.
그리고 예쁜 정원, 동네 야생동물들이 뭔지도 꼭 알아보세요.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드디어 제가 뉴저지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왔어요. 동고 탈출했어요. 와, 꿈의 캘리포니아. 살 곳을 알아보다가 회사 근처 산타애나를 선택을 했어요. 얼바인 바로 옆이고 고속도로 접근도 쉽고 그리고 심지어 신규 타운하우스였어요. 새 집. 뉴저지에서 오래된 집들을 질렸거든요. 그래서 신규 타운하우스는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산타애나 다운타운에서 도보로 5분 거리였어요. 캘리포니아 노숙자 문제들. 말로만 들었지 직접 겪어보니까 진짜 헬게이트가 열리더라고요. 동네 산책을 나갔는데 좀비 도시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약에 취한 노숙자들이 비틀대면서 걸어오고 눈에는 초점이 없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이후로 동네 산책을 아예 못 나갔어요. 근데 더 문제는 쓰레기입니다. 일요일마다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내놓거든요. 쓰레기를 내놨다 하면 노숙자들이 와서 득달같이 와서 뒤져요. 일요일 밤마다 탈그락탈그락 하는 소리가 나요. 그 소리에 잠을 못 잔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바로 저희 옆집 얘기인데 쓰레기통 보관하는 뒷뜰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노숙자가 무단으로 와가지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노숙자가 약에 너무 쩔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뒷뜰에 오줌까지 싸질러 놨어요. 옆집 분이 그거 치우시면서 울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진짜 같이 울 뻔했어요. 그리고 택배 분실. 산타애나에 살 때 분실률이 50%였어요. 거의 반. 새 집이어도 새 타운하우스였어도 게이트가 없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팁 세 번째. 아무리 새 집이어도 교통이 좋아도 게이트가 없는 커뮤니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나 캘리포니아는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있어요. 다운타운 근처는 특히 조심하세요. 게이트가 없다면 최소한 노숙자 이슈는 없는 동네인지 꼭 확인하세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또 산타애나예요. 산타애나가 스페니시 동네로 좀 유명하거든요. 여기서 하나 짚고 갈게요. 스페니시 동네 분위기는 활기차고 좋아요. 근데 이분들 문화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하루 종일 노는 문화예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 동네에 제가 살면 얘기가 달라지죠. 금요일 저녁이랑 연휴가 진짜 문제예요. 조용히 집에서 쉬고 싶은데 바깥에서 음악이 쿵쿵 울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좋은 스피커를 쓰는지 온 동네에 울려 퍼져요. 벽 너머로 베이스가 느껴지는 그 느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잠깐 조용했다가 또 다시 시작됩니다. 연휴 때는 진짜 전쟁이에요. 집에서 편히 쉬어야 할 날 잠을 못 잡니다. 저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집을 알아볼 때 동네 구성을 먼저 보게 됐어요. 여기서 팁 네 번째, 집 보러 갈 때 평일 낮에만 보지 마세요. 금요일 저녁이나 연휴 때 그 동네를 한번 지나가 보세요. 조용한 집에서 쉬는 게 중요하신 분들이라면 동네 분위기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마지막이에요. 이건 진짜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중국인 동네 얘기예요. 중국 문화에서 폭죽은 진짜 중요해요. 명절마다 폭죽. 근데 미국 살면서 처음으로 이걸 제대로 경험을 했어요. 4th of July. 즉 7월 4일 독립기념일이잖아요. 미국 전체가 폭죽을 터뜨리는 날이긴 한데 중국인 동네는 레벨이 다릅니다. 동네 전체가 아침부터 덩케르크예요. 전쟁터가 된 것 같거든요. 여기저기서 막 동시에 터지고 하늘이 대낮처럼 밝아지고 진짜 두다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정말 하루 종일 납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건 그게 자정에도 계속돼요. 새벽 2시에 갑자기 폭죽이 터졌어요. 온 동네에 동네차 경보음이 동시에 켜진 거예요. 차 경보음이 얼마나 많이 울리는지 그 창문을 열면 여기저기서 빽빽 빵빵 소리가 막 합창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연휴 때마다예요. 구정, 1st of July, 중추절 정말 폭죽을 터뜨리려고 태어난 민족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기서 팁 다섯 번째, 중국인 비율이 높은 동네를 고려하고 있다면 연휴 때 얼마나 시끄러운지도 미리 알아보세요. 특히 7월 4일 전후로 그 동네에서 하룻밤을 지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 난이도 급상승 경험담 5편을 보셨어요? 정리해볼게요. 제가 몸소 겪은 미국에서 이런 집을 조심하세요 5가지. 첫 번째, 홍수 위험구역. 맨하탄 뷰, 강변뷰 좋아도 홍수 구역이면 비 오는 날 집에 못 가요. 보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로 구글맵에서 플러드 존을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 오래된 집. 리모델링 해도 겉은 예뻐도 배수, 지붕, 바닥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인스펙션을 받으세요.
세 번째, 게이트 없는 커뮤니티. 새 집이어도 소용없어요. 노숙자 문제 있는 동네면 쓰레기 뒤지는 소리에 잠을 못 자고 택배 50% 분실입니다. 네 번째, 스페니시 동네. 음악을 크게 틀고 노는 문화. 금요일 저녁 연휴에 조용히 쉬기 힘들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잠깐입니다. 미리 금요일 저녁에 동네에 가보세요. 다섯 번째, 중국인 동네. 폭죽 문화 진짜 레벨이 달라요. 새벽 2시에 폭죽 터지고 차 경보음 합창. 연휴 때 하룻밤 지내보시고 결정하세요. 미국에 집 사고 싶으신 분들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겉으로 보이는 뷰, 정원, 새 건물에 속지 마세요. 저처럼 직접 겪어보고 나서야 아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집은요. 게이트 있고 홍수구역 아니고 새 집이에요.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미국집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